소리를 넘어 소리의 흐름을 디자인하는 캐치플로우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리가 특정 방향으로만 흐르게 만드는 마법 같은 기술,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이론인 나이퀴스트 정리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디지털 오디오가 어떻게 구성되고 왜 지향성 스피커에서는 고해상도 샘플링이 필수적인지 실제 데이터를 통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듣는 소리가 디지털 기기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의 소리인 아날로그 신호는 ADC를 통해 0과 1로 구성된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처리된 데이터는 다시 DAC를 거치고 필터를 통과하며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매끄러운 아날로그 파형으로 복원되죠. 이 과정에서 신호가 얼마나 왜곡 없이 전달되느냐가 음질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bit depth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는 파형의 진폭을 얼마나 세밀하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1비트 방식의 경우 소리의 높낮이를 단 2단계로만 표현하기 때문에 원본 파형 초록색과 복원 파형 보라색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트 심도가 높을수록 이 계단 현상은 줄어들고 소리는 더욱 정교해집니다. 녹색 점선을 아날로그 신호라고 가정하고 샘플링 레이트 3, 즉 한 사이클에서 등간격으로 3개 포인트를 샘플링한 결과입니다. 만약 5, 10, 15, 20, 50, 100 샘플링을 많이 할수록 기존의 아날로그 신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샘플링을 많이 하면 데이터의 수량은 늘어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샘플링을 해야 할까요? 이 녹색 점들은 과연 어떤 주파수의 샘플링일까요? 여러분 같이 생각해 봅시다. 1Hz의 샘플링인가요? 1Hz에선의 모든 녹색 점들이 일치하게 들어맞습니다. 그럼 1Hz의 샘플링이라고 확정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5Hz의 샘플링이기도 합니다. 녹색 점은 고정인데 1Hz와도 일치하고 5Hz와도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샘플링을 해야 할까요? 샘플링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녹색 선과 분홍색 점은 5Hz에서 한 개 사이클당 0.8번의 샘플링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분명히 5Hz에서 샘플링하였는데 하늘색 1Hz와도 완벽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샘플링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고주파 신호가 저주파 신호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지난 강의에서도 말한 것처럼 에일리어싱이라 합니다. 비행기 프로펠러, 자동차나 자전거 휠,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한 이 현상도 일종의 에일리어싱입니다. 이제 샘플링 레이트가 무엇인지 대충 감이 오셨을 것입니다.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한 사이클당 몇 번의 데이터를 취할 것이냐, 바로 이것이 샘플링 레이트의 의미이고 적합한 샘플링을 하지 않는 경우에 에일리어싱이라는 현상, 즉 원하지 않는 음이 스피커에서 들리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음원들의 규격표입니다. mp3와 같은 손실 압축 포맷은 보통 44.1kHz를 사용하며 용량이 작지만 고주파 대역이 손실됩니다. 반면 스튜디오 원본인 WAV나 ALAC 등은 최대 384kHz까지 지원하여 데이터 손실 없이 원본을 유지하죠. 특히 DSD 같은 초고해상도 방식은 아날로그에 가장 가까운 재현을 위해 MHz 단위의 샘플링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럼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샘플링 레이트를 적용해야 할까요? 그에 대한 수학적 해답이 나이퀴스트 셰넌 샘플링 정리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어떤 신호를 완벽하게 복구하려면 그 신호가 가진 최대 주파수의 최소 2배보다 높은 속도로 샘플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최소한 2배일까요? 지난 4번째 강의 내용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파동의 정점인 산의 점 하나, 가장 낮은 골짜기에 점 하나를 찍어야만 나중에 이 점들을 이었을 때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파동이 있었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산에만 점을 찍고 골짜기를 건너뛰어 다음 산에 점을 찍는다면 점을 이었을 때 그냥 일직선이 되어버리거나 원래보다 훨씬 완만한 가짜 파동이 그려집니다. 즉, 한 파장 안에 최소 2개의 샘플이 있어야 하므로 스피커 간격은 파장의 절반보다 좁아야 한다는 규칙이 생깁니다. 이 개념이 나이퀴스트 셰넌 샘플링 정리입니다. 나이퀴스트 셰넌 샘플링 정리를 적용하였을 때 엘리어싱이 발생하지 않는 메커니즘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설명 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리어싱은 복제된 스펙트럼들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할 때 발생합니다. 복수의 스펙트럼이 서로 겹치지 않으려면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파란색 영역을 기준신호, B를 기준신호의 최대 주파수라 하고 FS를 다른 스펙트럼의 주파수라 가정하고 생각해봅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 갭으로 표시한 부분이 0이 되는 순간 두 개의 스펙트럼이 만나게 됩니다. 갭으로 표시한 부분이 0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FS는 B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내용이 바로 화면에 있는 공식이며 이 내용이 바로 나이퀴스트 셰넌 샘플링 정리의 핵심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캐치플로우의 초음파 음향 시뮬레이션 도구를 이용하여 40kHz의 캐리어에 다양한 샘플링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40kHz의 캐리어 한 사이클에서 44.1kHz의 샘플링 적용 시 사이클당 1.1회 샘플링이 가능합니다. 녹색 그래프에서 보여지듯이 이는 제대로 된 원본 신호를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40kHz 캐리어 한 사이클에서 88.2kHz의 샘플링 적용 시 사이클당 2.2회 샘플링이 가능합니다. 샘플링 레이트가 공식에서 말하는 2배보다 커져서 그런지 녹색 그래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어느 정도 원본 신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40kHz의 캐리어 한 사이클에서 96.0kHz의 샘플링, 즉 사이클당 2.4회 샘플링 결과입니다. 샘플링 레이트가 높아질수록 점점 아날로그 신호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kHz의 캐리어 한 사이클에서 192kHz의 샘플링, 즉 사이클당 4.8회 샘플링 결과입니다. 캐치플로우가 192kHz의 샘플링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이론 및 음향학과 지향성 스피커에서 중요한 원리인 나이퀴스트 샤넌 샘플링 정리에 대하여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 강의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기술 협력이나 상세 문의는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